오리엔테이션이 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이런 거예요. 우리 아까 저를 여기를 소개해준 김민지 씨가 이제 저를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쪽으로 유도를 했는데, 기존의 유튜브 동영상에 없는 부분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유튜브를 보면은 여기서 안 했던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해서, 그러면은 6장을 골라와라 그랬어요. 제가 PPT가 60장이에요. 60장 중에 10분의 1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는데 이 메라비언이 얘기했던 게, 사람은 소통을 할 때 7%만 단어로 하고 93%는 비구두 언어로 하더라는 거죠. 비구두 언어로 판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실성과 창의성을, 그러니까 인성과 창의성을 대학과 기업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물론 기본적으로 수능이라든가 시험이 지금 절대평가로 가고 있죠. 영어도 그것만 통과하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가고 있냐면은,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창의성을 검사를 해보니까 언어 지능이 뛰어날수록 창의성이 약하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외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애일수록 창의성이 약해요. 근데 영어 점수가 좋아야지 명문대를 가잖아요. 그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이 좋은 애들의 어렸을 때 행동은 산만하고 ADHD 경향이 있고 자폐증 성향이 있거나 아니면은 난독증이 있더라는 거야. 난독증. 책을 읽을 수가 없어, 어렸을 때. 근데 그런 애들이 두뇌는 더 창의적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 공부를 못하고 난독증이 있었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민간 우주 지금 우주여행 사업을 하는 사람도 난독증 때문에 완전한 열등생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런 사람들이 창의성이 좋아요. 자, 그런데 대학과 기업, 대학은 뺍시다. 대학은 빼고, 대학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기업이 중요한 겁니다. 대학에서 월급 주진 않잖아요. 그죠? 기업에서 월급을 줘야지 내가 시집장가 가서 살 거 아니에요. 기업이 중요한데, 기업에서 면접을 그렇게 강화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비구두적인 요소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성하고 창의성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주도성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페이지가 뭐냐면, 자, 슬플 땐 화장을 하지 말고 책을 보며 울어라. 이게 뭐냐면, 이게 모범이에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힘들어요. 남편이 속을 새고 힘든 일이 있었어. 눈물이 나. 근데 애가 엄마가 슬픈 거 분위기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안방에서 화장대에 딱 앉아가지고 화장할 기분도 안 나고 화장대 위에다 딱 책을 놓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거야. 어려서 초등학교 때. 내가 몰래 창밖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울면서 책을 보고 있어. 엄청나게 강력한 경험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그 한 장면이. 이게 간디가 그렇게 성공한 데는 간디 자서전에 나와요. 자기 아버지가. 간디가 초등학교 한 고학년 무렵에 친구들하고 도둑질을 합니다. 간디. 그 도덕적인 사람이 초등학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초등학교 때는 10살 때까지는요, 거짓말을 한다는 게 창의성의 증거예요.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모험심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거짓말하고 도둑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면서도 현명한 대처가 필요해요. 그걸 억압해버리면 두 가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창의성하고 모험심이 사라진다니까요. 그 거짓말과 도둑질을 억압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간디가 이제 도둑질해서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들켜가지고 이제 야단 먹고 온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간디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책상에 앉아서 계속 울었답니다. 간디한테 한마디도 안 했대요. 너 왜 도둑질했어? 뭐 어쩌고저쩌고 한마디도 안 하고 책상에 딱 앉아서 계속 우는 거예요. 야단을 안 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그때 그 애가 그걸 보면서. 저 분명히 지금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우는 건데 저거 지금. 근데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우는 거예요.
그런 그 어떤 뭔가 정성스러우면서도 뭔가 자제되어 있으면서도 뭔가에 몰입하는 그런 모습들 부모가 보여줄 때 아이들은 강력한 만족 지원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에서 이게 쭉 그런 거고요. 자, 이혼한 가정의 애들이 왜 더 창의적인가의 문제는 경험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요. 제 강의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중요한 거 유럽에서 300년간 천재들을 연구한 창의성이 좋은 천재들을 연구한 교육학자가 해보니까 창의성은 부모의 경제적인 지위나 그런 권력과 상관이 없고 3살부터 8살 사이에 엄마랑 친할수록 창의성은 떨어지더라. 왜냐하면 관리를 너무 많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계모처럼 자기 일에 몰입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3살부터 10살까지. 굉장히 중요한 7년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10대 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제3자를 꼭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재가 되더라. 이거. 자, 체질별 그 다음 페이지. 체질별 동기부여법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모든 아이들은 소양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모든 아이들은 감동적인 칭찬과 합리적인 설득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당하며 요점 정리를 하고 두루두루 보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아이들은 공부할 때 그 다음에 복습이 더 좋고 근데 이게 예외는 좀 있어요. 여학생의 경우에는 예습이 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소심한 애들은 예습이 좋아요. 대범한 애들은 복습이 더 좋습니다. 딱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음인과 양인이 있는데 음인은 예습이 좋고 양인은 복습이 좋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소심한 음인들은 수업 시간에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나올 때 공포심이 들어요. 소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저 내용 내가 모르는 건데 이 순간에 편도체가 공포심이 들면서 그 이후에 수업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오게 돼요. 왜냐하면 편도체가 공포심을 느끼게 될 때는 대뇌와의 연결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해마가 억압이 돼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와 기억이. 그래서 소심한 애들은 예습을 해야지 그 수업 시간을 잘 보낼 수가 있는 거고 대범한 애들은 대범한 소양인들은 왜 예습이 안 좋고 복습이 좋으냐? 쉽게 지루해야 합니다. 자기가 아는 게 나와버리는 거야 수업 시간에. 그럼 삼천포로 빠지는 거야. 다른 상상으로 막 빠져버려. 그러니까 머리는 좋고 기억을 할 수 있어 한데 주의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학습한 게 안 쌓이는 거죠. 그게 이제 음인과 양인의 차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음인 중에서 태음인은 예습 복습의 비율을 3대7로 해라. 소음인은 7대3으로 해라. 이게 그 얘기예요. 그 비율이 이 아이마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습을 많이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체질에 따라 그 예습의 비율을 결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챙겨야 되느냐, 사후에 챙겨야 되느냐, 이것도 그 아이에 따라서 그 결정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요 밑에 공부가 안 되는 애들의 특성입니다. 관계가 망가졌을 때 애들은 반항을 하면서 공부를 안 하더라. 그 다음에 어렸을 때 결핍을 느끼지 못한 애들은 만족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더라. 동기부여가 안 되더라. 그 다음에 선행학습이 잘못됐다. 너무 가서 얘가 선생님이 하는 게 너무 아는 것만 나온다거나 뭐 그런 경우 또는 엄마가 몰입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 애들 잡념에 사로잡혀서 집중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소심한 애들인데 꼼꼼형은 뭐냐면은 두루두루 진도를 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 중에 소심한 사람들 특성이 뭐냐면은 10가지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꼭 중간고사 보기 전에 3가지 과목만 점검하고 시험을 보러 들어가는 겁니다. 두루두루 조금씩 쫙 보면은 점수가 성적이 확 올라갈 텐데 이거 안 보고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거 아시겠죠? 이렇게 운이 좋으면 걸릴 거고 그러면서 샥샥샥 보면서 중요한 거 핵심 착착착 짚고 넘어가야 돼. 점수가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소심형들이 뭐냐면
여기서 나올지도 몰라. 여기서 시험이 나올지도 몰라. 그래서 계획은 다 세웠는데 한 30%만 공부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성적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중고등학교의 공부는요, 짧은 시간에 스팸형이에요. 확 몰아넣지 않으면은 어차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소심형들이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진도에 그 몰입하는 애들, 하나하나 다 챙기려고 하는 애들은 그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외골수형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공부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이거는 앞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먼 미래로 봤을 때는. 특히 초등학교 때는 외골수적으로 뭔가에 편식을 하는 경험이 없으면 몰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두뇌 엔진을 효과적으로 못 만들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 평균의 엄마가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 때는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에 집착을 해야 되냐면은 아이의 몰입 시간에 집착을 해야 됩니다. 아이의 몰입 시간이 어떤 거 하나를 했을 때 정말 충분히 1시간, 2시간, 3시간 넘어가는가, 이거에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몰입 시간이 짧아지게 되면 두뇌에서 엔진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나중에 몰입하고 휴식하고 창의력이 생기질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까지는 무조건 몰입 시간이다. 몰입의 강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두 가지만 내가 좋아해도 놔둬라. 그러니까 음악 공부하고 춤만 좋아해, 얘가 초등학교 때. 놔둬라 이거예요. 12살 넘어서 진로 적성지도 들어가면 되고, 관계가 좋아졌을 때 엄마 나는 그러니까 얘가 초등학교 때까지 막 춤만 췄어요. 그러다가 엄마 나는 근데 선생님 하고 싶어.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야. 선생님 하고 싶어. 그러면 선생님 하려면 이제 책도 봐야 돼, 그죠? 그 12살까지 춤에 몰입했던 두뇌를 가지고서 책을 보면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왜냐면 두뇌 속에서는 그 뇌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운동을 하는 뉴런하고 문장을 만드는 뉴런이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효율적으로 아주 잘하는 애들, 다트 게임을 할 때 그 목표 지점을 굉장히 잘 맞추는 애들이 단어도 잘 외우고 이해도 잘하더라는 겁니다. 같은 두뇌를 쓰기 때문에. 손해가 발달할수록 손해와 두뇌는 긴밀하게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 손해에서 많이 연결된 게 어디냐면 동기부여하는 거하고 대뇌 쪽하고 고속도로가 엄청나게 많이 나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도파민과 성취감이라는 것은요, 15세 이전에는 거의 육체적으로 옵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오질 않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내가 뭐 태극 1장, 태극 2장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점수, 다트의 몇 점 이런 거 게임을 통해서 그 아이가 신체를 조작하는 것을 정밀하게 15세 이전에 획득을 하게 되면 신체를, 그게 동기부여하고 이성적인 판단력하고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손해가 발달할수록 그 판단력이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손해가 발달할수록. 그래서 이게 기업에서, 미국의 어떤 기업에서 이거를 면접에 적용시켰어요. 요즘에는 대기업에서 만들기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의자를 부셔놓고 뭐 시계 같은 거를 부셔놔요. 그런 다음에 조립해봐라. 그럼 정확하게 미세하게 조립할 수 있는 능력, 꼼꼼한 능력, 그 다음에 부러진 거를 다시 맞추고 뭔가 벽에 걸어야 되고 뭐 이런 숙제를 내주거든요. 좀 창의성하고 요령 같은 거를 테스트를 해요. 근데 그건 망치질도 필요하고 드라이버도 박아야 되고 약간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한데, 이게 정확성이 없으면은 이걸 튼튼하게 고치질 못합니다. 그 결과물로 면접을 봐요, 지금. 무슨 얘기냐? 조작하는 능력, 손해의 능력을 본다는 거예요. 손해의 능력이 약하면은 이성적인 능력과 동기부여가 약하더라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들기를 잘 못하면 요즘에는 대기업에서도 안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를 지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예전에 좀 강의를 좀 꽤 했는데, 토론을 할 때 그 사람은 집중력의 물질이 노르아드레날린이 더 많이 나오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인간은 집중을 할 때 두뇌에서는 포도와 산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심장박동이 빨라져야지 산소하고 포도당을 많이 보내주거든요, 두뇌로. 그래서
심장 박동수로 그 아이가 현재 집중하고 있느냐 아닌가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측정하는 도표고, 자기가 자기주도적으로 참가를 하지 않았을 때 집중력의 물질은 처음에만 나오고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중간에는 안 나오더라. 자기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만이 그 뭔가를 확장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자기주도성이 발달하는 순서고요. 자기주도성이 처음에 자기 결정성이 없을 때 무관심, 무기력, 무감동, 무책임, 무절제로 이렇게 그 인간이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최초의 그 자기주도적으로 키운다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가의 문제입니다. 그 자기주도적으로 키우지 않은 아이는 뭐가 문제냐면 대학 졸업한 다음에 성공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독립을 해서 시집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때 자기 길을 찾지를 못해요. 왜 못 찾냐면은 어렸을 때 신체 활동의 경험과, 신체 활동이라는 것은 뭔가를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검다리를 건널 때 확실하게 그 돌의 안정적인 부분을 디뎌야지 내가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어렸을 때 그때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발을 내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5세 이전에는 신체 활동을 통해서 선택을 해본 경험이 없는 애들의 20세 이후의 모습은 뭐냐면은 결정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결정한 거에 대한 확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5세 이전에 신체를 통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조작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징검다리를 여기를 밟았을 때는 돌이 안 흔들리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운동을 통해서. 그걸 많이 하게 되면은 결정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 20세 이후에. 근데 20세 이후에 결정력이 생기지 않게 되면은 뭘 못하느냐? 기회를 놓쳐버려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자기 경력이 성장하는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백수가 되는 겁니다. 연금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최초의 그 자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맨 밑에는 24시간 이후에 기억되는 비율을 측정한 건데 그냥 수업 듣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르치고 출제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토론하고 실험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교과서를 쓸 때 가장 공부가 잘 된다는 걸 나타내는 건데, 이 중에서 두 가지 빠진 게 뭐냐면 자기 또래 학습을 할 때 한 80%의 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이 많은 사람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또래들끼리 하게 되면 그 더 경쟁의식과 또 뭐가 생기냐면 안정감이 생겨요. 또래가 나를 평가하지 않을 거라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더 이렇게 풀어지죠. 자유로워지죠. 그 상태에서 또래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공부하는 부분을 나눠서, 대학교 가면 그렇게 공부 많이 하거든요. 파트 나눠가지고. 그게 한 80% 정도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것도 관련 동영상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지금 이게요. 3강-2가 이게 뭐냐면 두뇌 엔진에 대한 거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한 강의는 좀 전에 다 했어요. 그 호르몬의 순환하는 거를 다 했는데 그거를 약간 좀 실제 그 용어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은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장기 강화와 의미 욕구. 장기 강화와 의미 욕구. 이거 두 가지로 인간은 사냥을 하거든요. 사냥을 하고 사랑을 할. 사냥과 사랑은 돈 버는 능력이라기보다는 번식의 능력이고요. 사냥이 이제 일종의 성공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사냥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게 장기 강화와 의미 욕구인데, 장기 강화는 여기 long term potentiation이라고 있죠. 이게 장기 강화를 영어로 푼 겁니다. 긴 시간 동안 능력이 강화된 상태라고 해석이 됩니다. 장기 강화는 어떤 상태로 되게 되냐면은 집중, 탐색,
집중, 이게 몰입이죠. 휴식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이 세 가지를 뭐 네 가지를 반복한다고 보면 돼요. 탐색, 몰입, 경험, 휴식. 이게 반복이 돼요.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 경험에서 성취, 좌절로 나눠요. 근데 이 경험에서 성취로 갔을 때 이 성취가 다시 다른 탐색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빠진 상태죠. 좌절과 휴식이 빠져요. 이게 롱텀 포텐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하는 애들이 그 미국 명문대생들이 이걸 잘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거만 하는 겁니다. 탐색, 몰입, 경험, 탐색, 몰입, 경험. 휴식이 없어. 2박 3일 동안 책을 본대요. 잠을 안 자도 지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몰입의 상태예요. 쉬지 않아도 돼. 쉬지 않아도. 마치 그 고래처럼 고래는 자네가 쉴 때는 우네가 활동하고 우네가 쉴 때는 자네가 활동한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수학 문제를 푸는데 막 국어 공부하고 싶어. 수학 국어 공부를 막 하는데 영어가 막 하고 싶어지니까 영어 어떡하지? 영어 이 상태. 고등학교 때 이 상태에 빠진 애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관리한 애가. 엄마한테 관리받은 애는 절대 그 상태에 빠지질 못해요. 그게 속도라 속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관리받은 애들은 이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탐색, 집중, 경험, 성취, 좌절, 휴식. 탐색, 집중, 요거. 이게 관리받은 애들의 특성입니다. 이걸 거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관리 안 받고 자기 자체적으로 엔진이 돌아가는 애들의 특성은 뭐냐면 거의 길면은 지금 실험을 해보니까 오렉신이라는 장기 몰입을 가능하게 해주는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이 엔진을 돌려요. 근데 엔진이 돌아가게 되면 가속도하고 관성이 생기잖아요. 그럼 얘가 저절로 돌아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게 오렉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오면은 인간이 피곤함을 잊어버린다. 잠을 안 자도 집중력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제에 그 벤처기업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든가 어떤 그 학문에서 노벨상을 받는다거나 굉장히 그 정상급에 올라간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도파민 그거 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랬잖아요. 좋아하는 놈은 즐기는 놈을 이길 수가 없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락지자라 그래가지고 그게 락지자예요. 그것을 즐기는 놈. 락지자. 락지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락지자는 탐색, 집중, 경험 이 세 가지만을 반복하는데 거의 무한 반복을 하는데 이걸 일주일 동안 반복해도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하루씩 매일 쉬어줘야 돼. 매일. 그럼 매 시간 쉬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진짜로 공부든 일이든 뭔가 연구. 그러니까 여러분 창의성하고 공부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막 돌리다가 잠깐 쉴 때 훨씬 창의성이 좋아지는 건데 많이 돌아가는 이 오랫동안 탐색 몰입 경험만을 반복하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쉬어줘야지 고도의 창의성이 나와요. 고도의 창의성. 황동문 씨가 얘기했던 몰입 책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피곤할 때까지 잠들 때까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몸이 쓰러질 때까지. 그리고서 딱 쓰러지면 깨어날 때 해답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희열감이 오더라는 거죠. 그 상태를 좀 복잡하게 그린 겁니다. 자, 뭐가요? 자, 이거는 좀 비슷한 건데요. 자, 여기서는
여기서는 비슷한 건데 잠깐 껐다가요.